어느 가난한 강촌 마을,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곳에 성실하고 온화한 중년 남자인 성씨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손재주뿐 아니라 따뜻한 인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큰 화재로 그의 목공소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맹렬한 불길은 그의 평생의 노력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나무 판자부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까지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온갖 고난을 헤쳐온 그의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족의 전 재산은 약값과 치료비로 쓰였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에게 남은 것은 바라해진 두 손과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뿐이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성씨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 숲 가장자리에 오두막을 짓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밤이면 그는 모닥불 옆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 속 숲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치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성씨는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졌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에 이끌려 그는 울음소리를 따라 질척거리는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그는 빗물에 젖은 나무십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겨우 몇 개월 된 듯한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흠뻑 젖은 얇은 담요에 쌓여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성씨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운명이 준 예상치 못한 선물 혹은 새로운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리고 자신의 낡은 외투로 감싸 빗물을 막아주었습니다. 아가야, 내겐 많은 것이 없지만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는 아기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는 아기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날부터 성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옥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햇살처럼 밝게 빛나기를, 자신이 겪었던 어둠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옥빛은 힘겨운 삶 속에서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씨는 금세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친절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으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옥빛이 한밤중에 울면 그는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와 서툰 말투지만 사랑이 가득한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옥빛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기에는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성씨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도랑을 파고 짐을 옮기는 등 힘든 일을 했습니다. 마른 체격과 나이 때문에 무리할 수 없었지만 그는 옥빛에게 분유와 필요한 물건을 사주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밤에는 옥빛이 낡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침대에서
잠든 후 그는 모닥불 옆에서 낡은 물건들을 고쳐 팔아 용돈을 벌었습니다. 종종 그는 작업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굳은 살 밝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망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 소리 속에서 잠든 그의 잠은 늘 부족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옥빛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옥빛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유일한 외투가 찢어졌을 때 그는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옥빛에게는 추운 겨울을 나도록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성씨의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얘야,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할 수 있지만 사랑과 자존심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옥빛은 아직 어려서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옥빛은 성씨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영리하고 활발한 옥빛은 그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수레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깊은 부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씨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여정은 기쁜 만큼 시련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옥빛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성씨는 당황하여 옥빛을 안고 빗속을 뚫고 10km 떨어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의 발과 옥빛의 작은 손을 잡은 떨리는 손이 그의 걱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옥빛이 위기를 넘긴 후 그는 밤새도록 병상 옆을 지키며 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에게 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흘리는 땀방울은 옥빛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삶의 작은 빛 옥빛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연약했던 옥빛은 이제 활기차고 명랑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옥빛이 옆에서 뛰어놀고 맑은 눈으로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시리고 굳은 살 밝힌 손은 예전처럼 망치를 꽉 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옥빛을 계속 돌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옥빛이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고요한 밤, 옥빛이 잠든 후 그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성씨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 삶의 큰 의미였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옥빛에게 감사했습니다. 옥빛은 자라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성씨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젊음이 옥빛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준 동시에 가난한 현실에 대한 불만도 함께 키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옥빛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옷과 값비싼 생일 선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여행을 자랑했습니다. 옥빛에게는 성씨가 힘들게 일해서 사준 소박한 옷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과 자랑 속에서 옥빛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열등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옥빛, 너희 아빠는 왜 항상 낡은 옷만 입으셔? 너희 집 가난에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옥빛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찢어진 모자를 쓴 성씨가 학교에 마중 나올 때마다 옥빛은 친구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은 성씨가 옥빛의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든 나무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옥빛은 기뻐하는 대신 팔찌를 구석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난 이런 싸구려 필요 없어.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가난해? 난 이런 궁핍한 생활 싫어. 그 말은 성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팔찌를 든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옥빛아, 아빠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네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최선을 다했단다. 옥빛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옥빛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도시에서 온 젊은 사업가 민을 만났습니다. 민은 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삶에 대한 약속으로 옥빛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유혹에 옥빛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민은 옥빛의 열등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너처럼 예쁜 아이가 왜 이런 가난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을 줄게. 그의 말은 옥빛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성씨에게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성씨는 민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옥빛아, 요즘 어디에 다니는 거니? 아빠는 네가 걱정된다. 옥빛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내 자유를 간섭하지 마세요. 갈등은 옥빛이 민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이 성씨를 만나러 온 후 옥빛은 말했습니다. 민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라한 집을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씨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이 떠난 후 그는 옥빛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딸아, 아빠는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 남자 아빠는 왠지 불안하구나. 네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거니? 옥빛은 아버지의 걱정을 무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성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옥빛은 민과 함께 도시로 떠났습니다. 성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딸이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옥빛을 그리워하며 딸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옥빛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빛은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의 안부를 묻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씨는 옥빛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옥빛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도와주세요. 옥빛은 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민은 옥빛의 돈을 빼앗고 다른 여자와 도망갔습니다. 옥빛은 빈털터리가 되어 낯선 도시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씨는 곧장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는 옥빛을 찾아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아빠가 있잖니. 그는 옥빛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옥빛은 아버지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성씨는 옥빛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빛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빛과 함께 다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옥빛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빛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잉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차갑게 말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적어도 그분은 저에게 이 가난한 삶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어요. 아잉의 차가운 말에 성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잉이 떠나던 날, 성씨는 텐트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잉이 남긴 편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편지에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만 다른 삶, 더 밝은 미래를 찾고 싶다는 아잉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성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편지를 접어 한쪽에 소중히 보관했다. 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날 이후 숲 가장자리의 작은 텐트는 다시 고요해졌다. 딸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성씨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슬픈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잉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잉이 떠난 후 성씨의 작은 텐트는 그가 처음 숲 가장자리에 혼자 정착했을 때처럼 적막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함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딸의 웃음소리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의 곁에서 제잘거리는 아잉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작은 부엌에는 이제 그 혼자였다. 그는 조용히 간소한 식사를 준비했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아잉이 그리울 때마다 그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침대 머리맡에 작은 나무 상자에 보관했다. 마치 보물처럼. 마음은 아팠지만 성씨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아잉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멀리 있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비록 그 행복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더라도 시간이 흘러 아잉에 대한 소식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아잉은 몇 통의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마치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지는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완전히 끊겼다. 성씨는 아잉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아잉이 새로운 삶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예전 아잉의 밝은 눈빛을 떠올리며 딸이 정말 행복한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거칠어진 그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 예전처럼 힘든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더 젊은 일꾼을 찾기 시작했다. 성씨는 마을 사람들의 낡은 물건을 고쳐주며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숲 가장자리의 텐트도 점점 낡아갔다. 지붕의 잎사귀는 썩어가고 나무 기둥은 뒤틀렸지만 수리할 돈이 없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는 지붕 아래에 양동이를 놓고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 어두컴컴한 텐트 안에서 그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공허함에 잠겼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아잉이 돌아온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숲 가장자리에서 지저귀는 새들 뿐이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아잉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마치 그가 처음 숲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발견했던 그날처럼 빛을 가져오면서 아잉은 민과 결혼 후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 숨겨져 있었다. 미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이었다. 처음에 달콤한 말들은 차가움과 끊임없는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민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아잉에게 선물했던 값비싼 물건들을 팔아치웠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강요했다. 아잉은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은 사라졌다. 아잉에게는 막대한 빚과 사과 편지만 남겨두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아잉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화려한 집을 떠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잉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씨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준 양아버지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한때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숲 가장자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들을 떠돌며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나이든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드문 꿈속에서 그녀는 성씨가 난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슬픈 얼굴과 그리움 가득한 눈빛.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돌아가 사과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길을 택했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욱 공허함을 느꼈다. 매일 성씨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렸다. 긴 밤, 그는 낡은 편지를 옆에 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잉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성씨의 마음속에서 아잉은 결코 배은망덕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어둡고 외로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스스로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아잉의 삶은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이 사라진 후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끊임없이 쫓겼다. 비단결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는 이제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우며 도망 다녀야 했고 푼돈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웠다. 부드럽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매끄럽던 손은 거칠어졌다. 아잉은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성씨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낡은 물건들을 고치던 그의 구부정한 모습,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부드럽지만 마음 깊이 새겨졌던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양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동안 성씨는 숲 가장자리의 작은 텐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일들을 계속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잉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저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어느 오후 성씨가 낡은 옷을 수선하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민의 빚쟁이 중 한 명이었고 아잉의 행방을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여자는 민이 도망친 것과 아잉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의지할 곳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성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딸 아잉이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니. 그는 과거에 자신이 더 단호하게 아잉을 가르쳤더라면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잉을 찾아야 했다. 그 시각 아잉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숨어있던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발각되었다.
그들은 아잉을 길거리로 끌고 나와 큰 소리로 위협했다. 아잉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냉혹한 빚쟁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 빚을 갚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겠다. 우락부락한 남자가 소리치며 아잉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어.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시오. 아잉은 놀라서 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성씨였다. 마르고 구부정한 그의 모습은 아잉과 빚쟁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나에게 말하시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빚쟁이들은 비웃었지만 그의 단호한 모습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잠시 후 성씨는 아잉을 대신해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녀에게 새 삶을 시작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잉은 성씨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성씨는 아잉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잘못은 고치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숲 가장자리의 작은 텐트로 돌아갔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곳은 두 사람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잉은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씨에게 속죄하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성씨는 숲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다.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과 나이는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양아버지를 보며 아잉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아빠,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저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성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잉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잘 지내는 것만 봐도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그의 말은 아잉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성씨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힘든 나날 속에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아잉은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성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큰 시련은 아잉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허영심에 눈이 멀었던 그녀는 이제 강하고 의지가 굳은 여성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그녀를 사랑해준 양아버지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까? 성씨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새 삶을 시작하는 아잉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시간이 흘러 아잉은 고된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빚을 갚고 성씨를 돌보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같이 힘든 일을 했다. 청소, 서빙, 심지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성씨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그녀가 힘든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성씨는 점점 더 약해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그는 낡은 침대에 누워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아잉은 양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텐트를 정리하던 아잉은 우연히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아잉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숲속에서 웃고 있는 아잉,
성씨에게 안겨있는 아잉, 그리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잉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아잉의 밝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지금의 초췌하고 지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진들을 보며 아잉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과 성씨가 자신에게 쏟아부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성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기로 했다. 아잉은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고 틈틈이 성씨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씨는 아잉의 변화된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아잉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어느 날 밤, 성씨는 아잉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잉아,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아잉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비록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성씨에게 보답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성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아잉은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넸다. 어린 시절 추억, 숲속에서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성씨는 아잉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고요한 새벽, 성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잉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편안한 곳으로 떠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성씨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아잉은 성씨의 유골을 숲속에 묻어주었다. 아잉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숲속의 바람이 아잉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 소리에 실려 성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 상자는 성호 씨가 숨겨둔 것이었다. 어린 소녀의 서툴지만 패기 넘치는 글씨체를 보자 그녀는 말을 잃었다. 막연한 약속만 남긴 채 양아버지를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세상에 부딪혀 상처 입고 두 손 가득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자신을 마주했다. 그녀는 남은 생이라도 양아버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과거 성호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도움을 떠올리며 그들에게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성호 씨는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오경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자신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실수로 오경은 충분히 고통받았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경과 함께 난로가에 앉아있던 성호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오경아,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여기 있든 없든 말이다. 아빠 때문에 자신을 잊지 마라. 알겠지? 그의 말에 오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을 꽉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약속할게요. 잘 살게요. 하지만 아빠는 제 곁에 있어야 해요.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느 오후 오경이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군중을 훑고 지나가다 오경에게 멈췄다. 오경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성호 씨가 과거에 도와주었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 풍이었다. 당시 풍은 어린아이였지만 성호 씨의 도움으로 그의 가족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오경과 성호 씨의 현재 상황을 전해들은 풍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성호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풍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성호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경은 풍을 작은 움막집으로 데려갔다. 초라한 침대에 누워있는 병약한 성호 씨의 모습을 본 풍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성호 씨의 손을 잡았다. 성호 아저씨, 저 풍입니다. 성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풍이구나.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기쁘구나.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하지만 풍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풍은 최고의 병원에서 성호 씨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고 오경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주었다. 그는 두 사람이 더 넓고 따뜻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풍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은혜 갚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오경은 성호 씨가 평생 동안 심어준 사랑과 인애의 가치를 깨달았다. 한때 길을 잃었던 그녀는 자신감과 용서의 의미를 되찾았다. 새 집의 아늑한 침대 곁에서 성호 씨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경아,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고 늘 믿었단다. 너는 아빠 인생의 빛이야. 오경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잘 살게요, 아빠. 아빠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거예요. 다시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운명적인 재회는 오경의 운명뿐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힘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후 성호 씨는 오경의 정성 어린 간호와 풍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갔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오경을 키웠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푸른 들판을 바라보는 습관을 유지했다. 어느 날 숲속 작은 움막에서 가져온 낡은 짐들을 정리하던 오경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나무 팔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떠나기 전 성호 씨에게 썼던 편지. 짧은 편지였지만 젊은 날의 패기와 미숙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전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에게 돌려드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분명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딸, 오경.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이기적이고 철없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아버지의 희망을 안고 떠났지만 빈손과 죄책감만 안고 돌아온 자신이 초라했다. 편지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성호 씨에게 다가갔다. 의자에 기대 앉은 성호 씨는 슬픈 눈빛으로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게 딸을 바라보았다. 아빠 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 편지 찾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그땐 아빠를 두고 떠났어요. 전 아빠의 딸 자격이 없어요. 성호 씨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따뜻하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경아, 아빠는 널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단다. 네가 떠나던 날 아빠는 이 편지를 간직하며 네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주길 바랐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의 말은 오경의 가슴에 따스한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다. 아빠,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다시는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빠를 돌보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갚을게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에게는 오경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경은 편지를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호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편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기분이 좋아진 성호 씨는 오경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이 넘실거렸다. 오경아, 네가 떠나던 날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단다. 다음 생이 있다면 또다시 내 아빠가 되고 싶구나. 오경은 성호 씨를 껴안고 울었다. 메마른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제가 아빠를 너무 많이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과거의 이기심과 실수의 증거였던 편지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새로운 집에서 따스한 석양 아래 그들은 함께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눈물은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를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었다. 성호 씨와 오경의 삶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안정을 찾았다. 풍의 도움과 오경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다. 오경은 작은 수공예 공방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다. 어릴 적 성호 씨에게 배웠던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고 성호 씨의 약값과 식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매일 아침 오경이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성호 씨는 창가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이면 오경은 그의 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처럼 장난을 치기도 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오경은 아버지에게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새 스웨터를 사드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성호 씨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은 선물이 아니라 딸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철없고 무책임했던 오경은 이제 강하고 독립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오경은 직접 만든 나무 탁자를 가지고 왔다. 아빠, 어릴 적 아빠가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탁자예요. 아빠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씨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탁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딸의 사랑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딸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시간이 흘러 오경은 모든 빚을 갚고 작은 돈을 모았다. 그녀는 나무 수공 예품을 만드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성호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 과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가게를 자주 찾았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을 응원하기도 했다. 특별한 날, 풍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지고 가게를 찾았다. 두 사람이 난로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이었다. 풍이 어렸을 적 자주 보았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 그림은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과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풍이 말했다. 성호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림은 가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고 사랑과 감사의 힘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성호 씨의 마지막 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성장하고 행복한 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매일 아침 그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가게에서 들려오는 오경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이 들판을 뒤덮을 때 성호 씨는 현관 앞 의자에 기대 앉아 오경을 불렀다. 오경아,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렴. 하지만 네가 선한 마음과 사랑을 간직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경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아빠. 잘 살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얼마 후 성호 씨는 잠든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오경의 가슴에 큰 공허함을 남겼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양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 감사, 그리고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오경은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살아가고 일했다. 그녀의 작은 수공예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그것은 단순히 나무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매일 밤 난로가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와 제 자신을 위해 잘 살아갈게요. 세월이 흘러 오경의 가게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나무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가게 한켠에는 풍이 선물한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성호 씨가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과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이다. 오경은 종종 아이들을 가게에 초대하여 나무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성호 씨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나무를 다루는 법을 전수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가게는 성호 씨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경은 가게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성호 씨가 좋아했던 꽃들을 심고 그 옆에 작은 벤치를 놓았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후회와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사와 사랑이었다. 해가 질 무렵 풍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경과 성호 씨를 잊지 않았다. 그는 오경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 오경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풍은 그녀에게 신혼여행 선물로 직접 만든 나무 조각품을 선물했다. 풍의 결혼식 날, 오경은 성호 씨의 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마치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녀는 풍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풍은 오경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경 씨 덕분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경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풍씨.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요. 풍씨 덕분에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오경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성호 씨의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가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이자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경은 성호 씨의 무덤을 찾았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무덤 앞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눈이 소복이 쌓인 무덤을 바라보며 오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더 큰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